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1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40포인트 1.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2포인트 하락하면서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1.24%씩 딱 정확하게 비율대로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또 7천억, 기관 투자자가 5,700억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각각 이제 1,24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위태로운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세로 진입을 하는 점,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21선 벽을 넘지 못하고 추가로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기준으로는 좀 더 하락을 했었지만 이 꼬리를 말고 이제 캔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또 저점이 갱신이 되었다.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갱신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주가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일 이평선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는 3200선 지지 라인을 거의 이탈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요 121선 라인도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상승으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상승을 끝내고 지금 분명히 하락으로 진입을 한다는 점은 결코 좋아 보이진 않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하락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21선을 잘 지키는 척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락으로 진입하면 아주 크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일봉이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이 점점 이제 조금 상승보다는 상승해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모두 좀 변동성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이라서 선물보다는 이제 마지막 종가를 보면 이렇게 다 이제 시퍼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중국 간의 그런 또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글로벌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코로나19도 있고요. 지금은 이전에 그 평화롭던 그런 시장보다는 조금은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채금리가 또 1.2% 초반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대를 찍고 1.2%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했긴 했지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지금 이 지표를 다 보았을 때는 증시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확실한 그런 구간이 올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했고요. 4만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 외 가격은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HM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4500원 라인을 밀고 내려가 버렸고요. 양운선 끝단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양운선을 뚫고 하락을 한번 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도 좀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차트로는 조금은 이제 상승 혹은 횡보 흐름이 좀 깨지면서 저점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2분기 실적이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이제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파업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매각에 대한 정확한 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HMM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소스들이 계속 불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사실 매수자 HMM을 사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결국에는 이제 가치가 좀 떨어져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매각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것 같죠.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매각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주가가 조금 더 좋지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적절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산업은행에서 칼을 빼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20주선을 받치고 있긴 한데, 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는 이 월봉선도 지지라인을 좀, 월봉선도 지지라인을 깨버렸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이제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HMM에 대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미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분명히 이 가격보다 훨씬 많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MM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확실한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HMM에 대해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HMM 간단하게 그냥 국매도 잔고하고 대차 잔고 확인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HMM 일단은 구매도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1560만 주로 좀 줄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가만 하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루에도 이제 100만 주 이상씩 좀 상환이 되면서 구매도 잔고가 팍팍 좀 줄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구매도 잔고가 거의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HMM이 상당히 이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공매도 세력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M에 대해서. 그래서 HMM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차 잔고는 네, 좀 상환이 되었습니다. 10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5천만 주 정도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천만 주면 진짜 대차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네. HMM이 지금 5천만 주면 대차 잔고 금액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죠? 2조인가요? 2조? 대차 잔고가 지금 2조가량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상환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HMM 지금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외국인 추정 물량도 네, 9만 1000주에서 실제 매도 물량이 12만 주로 매도가 되었고 보유율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9.37%로 이제는 9%대까지도 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좋은 때에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MM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12주 연속 또 최고가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주 동안 운임이 1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4,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12주 연속 네,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4,200포인트 선에 근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수출 항로인 유럽 노선과 그 다음에 미주 노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지표인 SCFI가 4,19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서서 이제 평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HMM의 3분기 실적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중요한 이슈, 그 매각 이슈도 남아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던 그 지지 라인을 깨버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식을 보면 분명히 실적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유럽 노선 운임이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이 컨테이너 한 개당 전주 7,120달러 대비 268달러 오른 7,395달러 이렇게 되었고요. 268이면 거의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계속해서 컨테이너가 밀려 있고 만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꽉 차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잘 풀어서 파업은 좀 면했으면 하고요. 다음 달 이제 8월 달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동안 노선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HMM은 분명히 장사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 불확실한 그 두 가지죠. 네, 파업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나면 매입자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은행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 틈을 그냥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좀 매각을 성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저번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HMM이 이제 가치가 너무 커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매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좀 쪼개서 이제 받는다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흠슬라 올 초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이제 두 달 정도 좀 행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뜨겁게 움직이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